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점점 더 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김 전 회장이 갑자기 옥중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들 3명한테 1,000만원짜리 술자리를 마련해줬다. 야당 정치인도 뭐 있다. 로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아주 우습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감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서울 남부지검에 대해서 이 검사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감찰 단계를 뛰어넘는 아주 엄청난 특별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서울 남부지검 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라임 사태를 수사해온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남부지검은 그동안 이 정치권 로비에 대해서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지시하는 순간, 자, 검사가 수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술 먹는 정도만 나오겠습니까? 더 폭발적인 것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감찰 수준만 이야기했는데, 이건 역시 그동안 강기정 전 수석이라든지 여권 인사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는데 이제 야권 수사 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치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총장이 아예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옵티머스는 또 다른 의혹이 터졌습니다. 자, 그동안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이모 변호사, 이 옵티머스 사건 키맨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파견 나온 검찰 수사관 역시 돈을 받고 뒤를 봐줬다는 의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사람 같이 전직이 아니라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뭐 사면을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용돈을 챙겨갔다는 또 충격적인 검찰 진술이 나왔습니다. 아비규환입니다. 자, 라임 옵티머스 이게 어디로 튈 줄 모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입에 추미애 장관은 이번에는 야당이 걸렸구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사를 해보면 다 나옵니다. 또한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입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또 다른 주장이 나오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특히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이 사람이 노린 것은 결국은 자신이 가볍게 처벌받는 것일 테지만 입을 열수록 여야의 것 없이 정치권이 송두리째 블랙홀로 빨려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당, 야당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옵티머스나 라임에 개입됐다면 그게 무슨 국민의힘이면 어떻고 민주당이면 어떻습니까? 다 잡아 넣어야 합니다. 대개 이런 범죄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막 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청와대 게이트입니다. 이미 청와대와 관련해서 라임 사태에서도 전 행정관이 이미 구속돼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강기정 전 수석, 기동민 의원, 또 김영춘 전 의원 등 이 여권의 거물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여기에 옵티머스에서는 현직 행정관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 감찰 지시가 나온 뒤 완전히 추미애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지시를 해서 지금 검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석열 총장, 대검찰청은 17일, 검찰총장은 금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 사건 관련 추가 로비 의혹에 대해 현재 로비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해
범죄 혐의 유무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감찰 수준이지만 윤석열 총장은 한 주 단계 더 뛰어넘었습니다.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감찰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감찰은 원래 감찰 결과에 따라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윤석열 총장은 그 정도가 아니라 감찰이 아닌 수사를 지시한 겁니다. 서울 남부지검 그동안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런 정치적 거물에 대한 진술을 받아놓고도 수사를 뭉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시는 단순히 술 얻어먹고 하는 비위 의혹 차원은 아닐 겁니다. 이것들을 수사하다 보면 어쩌면 문재인 추미애 라인의 검사들이 줄줄이 비위 의혹에 휩싸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술 얻어먹는 정도가 아니라 정권의 인사들을 봐주기 위해서 만약에 대충 넘어갔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이들 역시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남부지검이 발칵 뒤폈습니다. 자, 앞서 김봉현 전 회장은 이 사건 개요 정리 문건을 공개했는데 이 건너간 돈의 액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배경 등이 적혀 있습니다. 문서는 지난달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7월께 A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청담 등의 룸살롱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술 대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명 중 1명이 이후 라임 수사팀에 들어왔다고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수사팀이고 라임 수사팀에 간 것은 아니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봉현 전 회장의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라인을 잡아라 이런 심리로 아마 법무부 감찰을 지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하라고 한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술을 더 먹고 그래 봐줬다고 오케이 해봐. 자, 지금 남부지검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인 상대 로비도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겁니다. 이 야당 정치인 현역 의원은 아니라고 하고 아무튼 김봉현 전 회장의 말이 맞는지부터 수사해봐야겠지만 점점 더 일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검찰은 더 쉬워집니다. 야당도 잡아놓고 여당도 잡아놓고 청와대도 잡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옵티머스의 또 충격적인 것은 자, 옵티머스 쪽 사람이 검찰에 나가서 현직 청와대 행정관한테 금품을 줬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SBS는 이 보도를 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피의 사실 공표를 못하게 한 추미애 장관 이런 거 무시하고 수사 내용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어쨌든 이번 옵티머스 사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때문에 지금 검찰이 언론에 수사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특종들이 나오는 걸 보면 뭔가 검찰도 작심하고 언론에 내용을 흘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SBS에 따르면 이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는 이모 변호사의 남편입니다. 이 윤모 변호사가 지난 6월 30일 검찰에 출석해서 청와대에 재직 중인 A 행정관을 언급했습니다. 현직 행정관입니다. 자, 김재현 대표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5월 10일 작성했다는 펀드 하자 취유 문건에 청와대 관계자가 비실명으로 등장하는데 윤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A 행정관, 현직 행정관입니다. 지목하면서 굉장히 파워가 있어서 자신이 시정을 받을 경우 사면까지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자,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렇게 슬슬 SBS에 보도가 됩니다. 최근 SBS는 라임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특종을 많이 한 방송사입니다. 청와대가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SBS는 검찰은 최근 옵티머스 관계자로부터 옵티머스 측이 A 행정관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자, SBS는 당사자 입장을 듣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옵티머스 로비 의혹을 받는 전 현직 청와대 관계자는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뭐 청와대가 민정수석 라인이 이런 금융당국과 이런 것들을 감시하려고 보냈더니 오히려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청와대가 범죄 소굴인가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계속해서 속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검찰의 수사 내용이 이제 슬슬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해야 되는 역할, 그거에 충실하면은 너무나 정의로운 사람이 돼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한동훈 검사장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최지원 감사원장도 마찬가지인 거 아닙니까? 감사원이 뭘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를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뭐 정치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감사원은 감사를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뭐냐면은 감사원이 감사를 지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응원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정부가 얼마나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지원 감사원장은 계속해가지고 자기 소신대로 행동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감사하게도 최지원 감사원장은 정말 글자 그대로 끝까지 소신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장장 1년 1개월 가까이 진행이 됐었던 원전과 관련된 문제, 그 문제가 드디어 결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최지원 감사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했었습니다. 그때도 최지원 감사원장은 소신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월성 1호기 자료 삭제, 이렇게나 심한 저항은 처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보시게 되니까 감사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은 국회 감사 요구 이후에 산업통상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범죄 아닙니까? 감사를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자료를 갖다가 고의적으로 그런 식으로 삭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진짜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고의성을 조사를 해봤느냐라고 지금 질문해보니까 최 원장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내용이 감사 내용에 담겨 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감사 결과를 확인하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의적으로 자료를 삭제했다, 그거를 지금 암시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 감사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갖다가 그냥 삭제를 시켜버리는 이런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감사 저항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감사인의 진술 과정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피감사인이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은 다른 자료 또는 관련자의 진술을 가지고 다시 불러가지고 추궁하는 과정이 수없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럴 거면 감사를 도대체 왜 합니까? 감사를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데 자료들을 갖다가 거의 대부분 삭제를 시켜버리고 진술을 갖다가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바꿔버려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감사 저항을 하는데, 이래가지고 감사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일반 검찰 조사보다 사실상 감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그거를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박범계 의원이 이번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최지원 감사원장이 저항이 심한 감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범계가 뭐라고 합니까? 하면 안 되는 말이래요. 아니 감사 저항이 심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왜 도대체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저 기사를 보고 두 눈으로 의심했습니다. 아니 감사 저항이 심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왜 도대체 하면 안 되는 얘기냐, 도대체 박범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워딩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 저항이라니, 그 말은 다른 누가 해도 최 원장이 하면 안 되는 말이래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 저항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대요. 니들이 객이냐 이러면 안 된다. 대상이 공직자들이고 국가기관 공공기관들이다. 인권의식을 인정해준 상태에서 감사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공직자고 국가기관이고 공공기관이면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지금 주객이 전도돼 있는 거 아닙니까? 박범계의 망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자료 삭제, 감사받으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저 기사의 제목이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삭제하는 거,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허위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삭제했다, 감사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대요. 그렇다면 감사를 도대체 왜 해요? 진술을 번복해버리고 자료를 지워버린다라고 한다면 뭐하러 도대체 감사를 합니까? 세상 천지의 어떤 정상적인 민주화된 국가에서 감사를 지금 공공기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거 자료 뭐 삭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진술 번복할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거 대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계속해가지고 박범계 의원이 뭐라고 합니까? 월성 1호기 감사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죠. 그 최지원 원장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은 바로 직무감찰에 착수할 것이다.
그것도 만약에 미진하다라고 한다면 법사위에서 결의해 주시면 감사 과정과 관련된 모든 자료, 모든 문답서와 저희가 수집한 모든 자료, 포렌식을 이용해가지고 되살린 모든 문서, 생성한 문서도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 법사위에서 결의해 주면은 모든 자료, 정말 글자 그대로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범계 의원님 국제법사위에 소속이 되어 계시죠? 지금 뭐 홍조국의 딸과 관련돼가지고 뭐 저런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지원 감사원장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에서 결의해 준다면 모든 자료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확신에 차 계시는 박범계 의원님께서는 법사위에서 결의를 시켜주시겠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된 것인지 국정감사 당시에는 그 결의에 찬 모습은 안 보여주시던데 뭔가 캥기는 게 있으신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정말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공직자라는 사람들이 저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일반 시민에 비해 가지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가지고 엄격한 잣대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근데 박범계 의원 지금 하는 얘기를 보세요. 전혀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지금 주객이 지금 전도가 되어 있어요.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어떤 자신의 권위, 그거에 지금 완전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당에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그나마 최지원 감사원장 같이 자신의 소신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지금 밀어붙이니까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는 것이지, 이전 감사는 또 어땠겠습니까? 또 이 이전 그 감사는 어떻겠습니까? 눈에 지금 불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였던 최지원 감사원장, 1년 1개월 가까이 시간이 지났던 이 지금 탈원전 문제에 대해 가지고 드디어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원 감사원장은 감사 당시 나흘 동안 감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 가지고 모두 합의했다라면서 이미 쟁점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쯤은 감사위원들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확정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7일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죠. 감사원에서 원전 조기 폐쇄를 주도한 백운규를 고발할 것 같다라는 거죠. 감사 결과 어떻다라는 겁니까?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산업부, 한수원, 관계자 3, 4명을 문책할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하는 등의 절차적 문제가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탈원전 정책을 집행했던 주역들이 지금 줄줄이 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가지고 몇 번이나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과거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계속해가지고 강조했던 건 딱 한 가지,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현실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것의 목표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 보니까 현실성이 없는 목표를 현실에서 이뤄내겠다라고 하니까 현실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국 감사 결과를 통해 가지고 드러난 게 뭐라는 겁니까? 의도적으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떨어뜨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저평가를 시켜가지고 월성 1호기 이거 빨리 없애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했다라는 게 감사 결과 드러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질문해봐야 되는 건 그거겠죠. 과연 이런 식의 지금 조치가 백운규 장관 혼자만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탈원전 정책은 누구의 정책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정책 아니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력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의사 없이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 결과 고발 조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알려지니까 어떤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일부 관계자가 대통령의 공약을 성실하게 수행한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냐, 불만을 지금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저 사람들은 사실상 죄가 없는 것이죠. 죄는 지금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죠. 공무원들은 지금 이제 토로를 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것이고 공약에 지금 충실한 것뿐인데 내가 지금 뭔 죄냐? 불만을 가지만 합니다. 이거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진실은 결코 거짓에 의해서 가려질 수가 없는 것이 시간 문제인 것뿐인 것이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도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거죠. 이 지금 당연한 진리를 그거를 뭐 막아보겠다라고 얼마나 많은 여당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최지원 감사원장을 압박하고 사퇴해야 된다라고 몰아붙였습니까? 그러나 최지원 감사원장은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뚝심 있게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지금 이 탈원전이라는 것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된 것이죠. 몇 번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지금 정부를 보면서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서 야 이거 안 된다 이래가지고 무슨 놈의 지금 정치를 하겠냐 나 정치 관심 없다 앞으로 그냥 내 일상이나 챙기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방송은 김봉현의 자필 메모지 여기에 나타난 충격 폭로 문재인 과거 자신과 싸운 검사를 두고 저 사람 왜 저기 있냐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내용 이것을 포함해서 자필 메모를 분석하는 그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 이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이 강기정에게 5천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더니 자 느닷없이 검찰도 저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검사 3명에 대해서 강남 이 청담동에 있는 고가의 술집에서 접대를 했다. 이런 것이고 자 그중 한 명이 자신을 직접 수사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김 전 회장은 옥중에서 자필로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변호인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저도 이 자필 메모를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 문건은 사건 개요 정리. 자, 이렇게 김봉현이 자필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자신의 성명도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자, 실제 분량은 A4 용지 한 4페이지 반 정도 되는데 한 페이지에 30줄을 넘게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말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2019년 7월경에 이 A 변호사와 검사 3명과 함께 청담동 소재의 그 고급 술집에서 1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고, 자, 그 검사 중에서 한 명이 얼마 후에 라임 수사팀에 합류를 했다.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자, 그 수사팀은 특수부 검사들로 이루어졌고, 삼성특검 등에서 함께 근무를 했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자, 이 A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사건 담당 주임검사로서 당시 승승장구했던 우병우 사단의 실세로서 현 정부 들어서 문 총장 청문회 여기의 신상팀장으로 청문회에 참석을 했다가 문통이 저 사람 저기 왜 있어요? 이렇게 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A 변호사가 2018년도에 변호사 개업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사건 당시 부산 출장으로 노무현 대통령 조사 당시에 이 문통이 변호사 자격으로 참여를 했고 당시 문통이 이 A 변호사 그 당시 검사죠. 자, 이 A 변호사와 심하게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김봉현은 라임 미공개 사건 때 이 A 변호사 선임 후에 추후 사건이 더 진행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자, 김봉현은 자신이 금년 4월 23일자에 체포되던 당일 경찰서 유치장을 이 A 변호사가 방문을 했고 조사를 받을 때 이 A 변호사가 전에 봤던 검사들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당부를 하면서 수사팀과 의논 후에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금년 5월 초에 이 A 검사가 수원사건 담당 주임 검사와 서로 형님 동생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고 본인 면담 시에 남부지검 라임 사건 그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고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은 윤석열 총장에 보고를 한 후에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 자, 이렇게 기재를 해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금년 5월에 서울 남부지검에 도착을 해서 자, 전에 술 접대 자리에 있던 그 검사가 수사 책임자였다고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라임 펀드 판매 이 재개와 관련해서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 관련해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지급한 후에 실제 이종필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등 로비가 이루어졌고 자, 면담 시에 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이 안 되었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자, 그 이외에 검사와 A 변호사, 수사관 이 등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 7월경 전직 A 수사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자, 라임 이 미공개 사건 관련해서 수사관에게 술 접대를 했고, 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작년 추석 때 전직 1명, 현직 3명에게 떡값을 제공하는 등등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금품을 공유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주로 자신을 방어하고 변명하는 내용들이 쭉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자신이 라임의 쩐주이거나 몸통인 것은 절대 아니다. 자신은 라임 펀드에서 그 투자를 했던 회사 중에 한 곳으로서 최초 라임 사태로 차량 인수 대금을 투자받지 못해서 라임 사태의 피해 회사로 분류가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자필 진술서를 한번 상세히 뜯어보니까 솔직히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는데, 자, 이것이 전면적으로 거짓말이다, 이렇게 매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공지사항에서 이에 대한 이 대검의 입장문을 게시했죠. 대검 대변인실은 어제 이런 입장을 웹 발신으로 보냈습니다. 검찰총장은 금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 사건 관련 추가 로비 의혹에 대해서 현재 이 로비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의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 유무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규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한참 조용히 있더니 갑자기 강기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줬다. 자, 이러한 법정 증언으로 인해서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자, 이에 대한 논란으로 매우 시끄럽더니, 자, 이번에는 이 김봉현이가 검찰을 공격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야당의 유력 정치인에 대한 금품 공격까지 지금 나왔는데, 혹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야권에 아주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차라리 이것은 잘 된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검찰은 이 사건을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이 김봉현을 제대로 수사를 해서 김봉현이가 금품 로비를 했던 정치인, 공직자, 자, 이런 사람들을 여야 구분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금품의 다과를 불문하고 그냥 이 저인망식으로 모두 수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권의 인사권으로 장악이 되어 있는 자, 그런 검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수사가 되면은 로비가 이루어진 그 대상에 대해서는 모조리 수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자필 진술서 중에서 한 가지 걸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김봉현은 이 A 변호사를 통해서 현직 검사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일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쩌면은 김봉현은 결국 힘이 있는 현 정권에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자,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김봉현은 문통과 관련된 그 얘기를 꺼내 들고 나섰습니다. 자, 이 A 변호사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청문회에서 그 당시 검사로서 신상팀장으로 참여를 했는데 문통이 아마도 이 변호사가 당시 이 검사가 신상팀장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 거, 이것을 아마도 텔레비전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저기 왜 있어요? 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인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문통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이것은 참으로 부적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문통에게는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A 변호사가 당시 신상팀장이면은 현직 검사였다는 것인데 문통이 과거에 노무현 수사 당시 변호사 자격으로서 그 참여를 했죠. 그때 그 조사를 받을 당시 이 A 변호사가 검사로서 수사에 참여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당시 문통이 이 A 변호사와 그 당시 그 검사와 심한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김봉현의 얘기는 검사들의 인사권자인 문통이 TV를 보던 중에 과거에 자신이 변호사 시절에 자신과 싸웠던 그 현직 검사에 대해서
저 사람이 왜 저기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니까, 자,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자, 과거에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문체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 아직 근무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공격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좌파들은 이번에 이 문통이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지적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정부에서 이 A 변호사가 검사 시절에 그 당시 문통과 싸웠다고 해서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지만은 자신과 과거에 싸운 사람을 보고서 왜 저 사람이 저기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불편부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해야 하는 인사권자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참 놀라운 얘기인데 언론에서 회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기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도 함께 기사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건 앞으로 어찌 되든 간에 철저히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강조드리지만은 이 사건은 잘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는 김에 강기정에게 5천만 원 줬다. 자, 그 증언 부분도 철저히 재수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김봉현이가 검찰에 로비를 한 것만 사실이고 강기정에게 금품 공유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말을 뒤집는다면은 검사에게 로비를 했다. 이 부분도 함께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히려 잘 되었다. 전화위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